네, 안녕하세요. 최다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다희고요. 그 차이는 바로 울림통의 사이즈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희다입니다. 자, 보이스 31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복식 호흡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리고 호흡을 뱉으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이 호흡을 더 시원시원하게 뱉을 수 있는 방법이자 딱 들었을 때 시원하고 깊은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뭐 단순히 소리가 막 크고 쩌렁쩌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소리가 참 깊이 있다. 이런 목소리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기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으면 그 중에 첼로가 더 깊고 울림이 좋죠. 들었을 때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또 바이올린도 물론 바이올린만의 매력이 있지만요. 그 차이는 바로 울림통의 사이즈에 있어요. 첼로는 당연히 크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진동이 생겼을 때 더 많이 진동이 되고 울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이렇게 빈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해주면 소리가 더 시원하게 깊이 있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공간들을 공명강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두강도 있고 특히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구강입니다. 자, 구강은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죠. 뭐 쌈 같은 거 크게 먹을 때 벌리기도 하고 하품 같은 거 할 때도 늘어나기도 하고 뭐 가글 할 때도 하면은 이 뒤쪽이 좀 늘어나 있기도 해요. 우리가 꽤나 쉽게 이 공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이 공간을 최대한 늘리는데 특히 어느 쪽이냐? 이 입안 구강의 뒤쪽이에요. 뒤쪽. 그래서 이 뒤쪽에 윗공간도 좀 열어주고요. 전 잘 모르긴 하지만 성악이나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뭔가 고음을 쓰거나 그럴 때 이쪽을 아마 올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래쪽도 약간 좀 늘려서 전반적으로 입 안에 큰 야구공을 물었다, 큰 알사탕을 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저도 이 공간을 다 안 쓰고 좁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혀도 중간에 올라가 있고 이 턱도 많이 안 내려가고 좁게 쓰면은 네, 안녕하세요. 최다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다희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다희입니다. 최다희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다희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좀 더 확 울림이 커지고 시원해지는 게 있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 크게 써줄 건데요. 하품하듯이 벌리면 되는 거라서 이거를 앞으로는 하품 발성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자, 근데 하품 발성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턱도 좀 내려야 되고 안에도 좀 늘려야 돼서 턱이라든지 얼굴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조음기관 스트레칭이라는 건데 조음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음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관들이겠죠. 크게 나눴을 때 턱, 입술 근처 근육, 그리고 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근데 얼굴에 있는 수십 가지 근육을 함께 쓰기는 해야 돼요. 자, 먼저 아의 이오우를 할 건데 여러분 최대한 크게 해야 돼요. 아, 에, 이, 오, 우 할 건데 포인트는 할 때는 이 귀랑 턱 사이에 손을 대고 턱이 움직여져야 돼. 턱뼈가 턱뼈가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고 대충 이게 아니라 근데 이때 소리도 최대한 이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호흡 배웠잖아요. 호흡을 조금 뱉으면서 최대한 이렇게 입으로 뱉어지는 소리 내도록 해볼게요. 에 할 때는 입꼬리 힘 필요해요. 이는 더 올리면서 이 그리고 오우는 원순 모음이라고 해서 입이 최대한 빼야 돼요. 특히 입술이 조금 도톰한 분들은 이게 좀 은근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최대한 입체적으로 써주세요. 자, 에, 이, 오, 우 반복해 주시고 에, 이, 오, 우. 자, 다음으로는 입술을 풀어줄 건데 입술을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서 쭉 내민 상태에서 얘를 돌려줄 거예요.
이쪽에 좀 긴장이 많은 분들은 처음에 좀 아플 수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참고 해주세요. 반대로 해주시고, 안 되는 쪽 한 번 더 할게요. 핵심은 최대한 작은 원을 만들고 입술로, 그리고 얘를 최대한 큰 원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혀를 풀 건데 혀를 잇몸 쪽으로 쭉 훑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아마 좀 얼얼할 거예요. 혀뿌리 최대한 앞으로 빼내고, 그리고 최대한 혀 끝이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혀를 좀 힘을 주는 압력을 좀 더해 볼 거예요. 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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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하고 은나, 은나, 은나 해서 혀를 탁탁탁 치는 힘을 줄 거예요. 짜, 짜, 짜. 그리고 이번에는 자, 자, 자. 약간 영어의 즈 느낌이죠? 자, 자,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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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자, 해주셨고, 이번에 턱을 낮추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자, 사과하나 얘를 반복할 건데 혀를 이 위에다 대줄 거예요. 어디냐면은, 자, 윗니 뒤에 혀를 일단 대시고 끝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움푹 들어가는 데가 연구개인데 그 연구개 입구에다가 혀 끝에 딱 대주시고, 그럼 혀는 이제 고정이죠. 근데 혀와 상관없이 최대한 턱을 내리면서 하, 과, 하, 나. 턱 내리는 게 중요해요. 얘를 반복해 줄게요. 하, 과, 하, 나. 자, 이 스트레칭은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품 발성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품입니다. 그래서 하품하려고 하면 저절로 이 뒤에가 쑥 들어가요. 늘어나죠. 자, 그 상태에서 하면서 입만 한번 다 물어보세요. 늘리고 한 번 더 늘리고 자, 그러면은 입을 다문 상태에서도 뒤에가 늘어나 있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입술 모양과 뭐 혀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최대한 이 뒤쪽은 늘린 채로 유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긴 문장을 얘기하거나 하면은 바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도 나라의 사슴 될 건데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서 늘린 채로 나라의 사슴을 보러 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먼저 최대한 이 공간을 늘린 채로 유지할 수 있는 아조음을 많이 쓰는 단어들을 좀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등장을 했지만 우리의 하마를 또 데리고 올 거예요. 하마인데 첫 번째 하품하듯이 늘려주고, 그리고 하마, 하마. 근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은 하마, 하마 이렇게 힘든 소리가 나면은 좀 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늘어나진 않고 소리가 어느 정도는 멀쩡하게 나오칠 정도로 하마, 하마 하는데, 이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같이 복습 겸 하면은 호흡을 뱉으면서 하마, 하마 하면은 입안 공간도 늘리고 호흡도 동시에 뱉을 수가 있겠죠. 이때 기억하실 느낌이 뭐냐면, 호흡을 뱉더라도 우리가 라면이 뜨거울 때는 후후 이렇게 불지만 손이 얼면은 하 이렇게 불잖아요. 자, 하라고 하면은 그 깊은 데서부터 공기가 탁 데워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품하듯이 늘려주고 뱉어주고 그 상태에서 하마, 하마 하면은 입안 공간이 늘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발음들도 해볼게요. 자, 할머니, 해바라기, 하모, 화가 이런 단어들을 활용할 건데요.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 발음할 때마다 그 전에 한 번 더 하품해서 늘려줘야 돼요. 하마, 할머니, 해바라기, 하모,
화가. 이렇게 단어들을 좀 반복해 주시고요. 자, 그랬다면 이제 자음부터 바꿔줄게요. 아버지, 어머니 늘리고, 아궁이 늘리고, 아름답다. 이런 단어들로 훈련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히읗을 쓰되 아보다 조금 입이 덜 벌려지는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턱이 조금 다물어지면 입안 공간도 금방 다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허리, 서현, 허례허식, 현자, 이런 것도 해보고요. 호미, 흐르다, 희죽희죽. 자, 그러면 자모음에 따라 입안 공간도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장 훈련을 해볼게요. 자, 구강 뒤쪽을 계속해서 늘려주면서 해주시고요. 이때 약간 팁이 있다면 조금 남자 성악가 목소리를 흉내내는 느낌으로 하면은 목구멍이 조금,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 막. 근데 또 너무 심하게 막 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적당히만 막 할 거고요. 이런 톤으로 평생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입안 구강 뒤쪽을 늘리는 감각에 좀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거를 또 주의하시고 하마, 할머니, 아가미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문장 훈련할게요. 하마가 간다. 근데 이때 또 하마가 간다. 좁혀질 수 있어요. 하마가 간다. 하루하루 나아진다. 가만히를 들었다. 이렇게 최대한 벌리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좀 포인트가 있다면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을 했는데 만약에 좀 쥐어짜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한 거기 때문에 알사탕을 물긴 하지만 알사탕의 크기를 조금 줄여본다거나 목을 너무 힘을 주는 거를 좀 낮춘다거나 아마 성대를 좀 납작하게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에요. 턱이랑 이쪽에 힘이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입안 공간만 늘려서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하품 발성을 한번 배워봤습니다.